요즘 들어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금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양국이 패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자칫하면 무력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민한 시기에 만약 북한의 외교적 고립 혹은 도발로 인해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만약 우리나라의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생기는 TMI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식 같지 않은 상식을 다루는 채널 도도익기 시작합니다. 하나, 진돗개 하나.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여러 도발에 맞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국지전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많은 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기습 도발을 하였고 그게 실패하여 우리나라가 반격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의 목적은 국지 도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혼란을 주어 이후에 강제로 협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한 국군의 대비는 GOP, 해안선 경계 근무부터 초동 조치, 국지전 훈련, 지휘 훈련 등 많은 훈련을 통해 만반의 준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국지적 위협 상황이 있을 때 국군은 진돗개라는 상황을 통해 경보 조치를 발령하는데 평시 군사적 긴장은 있으나 침투, 도발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선 진돗개 셋.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각 부대 및 요원의 침투 징후가 농후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진돗개 둘. 마지막으로 침투 상황이 발생하고 대간첩 작전이 전개될 때는 진돗개 하나로 격상됩니다. 진돗개 둘 상황부터는 지역 모든 작전 요소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출동 준비 태세를 완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 상황에선 군과 경찰, 예비군은 명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해 수색, 전투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로 많은 감시 장비들을 활용해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차단 작전, 경고 사격, 격퇴 등 국토방위를 하며 대응 태세를 발령합니다. 하지만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북한의 포격 도발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청와대, 국방부 장관 등 여러 기관에 알렸음에도 묵살하여 피해가 컸지만 포격 시작 4분 만에 국군의 공군 및 해군이 출동하여 해상, 제공권을 장악하였고 해병대도 K9으로 대응 사격을 하여 적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 및 외교적 금융 제재 등 외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 제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국지전이 확대되어 국가 간 총력전 상황에 돌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전면전. 국가 간 총력전 상황인 전면전.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뉴스와 매체에서 긴급 속보와 긴급 문자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정한다면 현대는 인공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에서 남침을 시도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군 자산은 전방 배치로 변경될 것이고 유류 트럭과 전쟁 물자의 대규모 이동 등이 포착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평시 방어 준비 태세인 데프콘4 대비 태세에서 데프콘3 준 전시 상태로 격상이 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작전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이양, 후방부대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정군 휴가 외출 금지 및 영내 물자 분류가 실행됩니다.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 또한 평시 4에서 3로 격상이 되며 북한군의 움직임, 배치 등을 추적하여 군 정보 요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만일 북한군의 군 재배치 상황이 활발할 경우 워치콘2로 격상이 되어 첩보위성, 정찰기, 전자신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감시와 분석 활동이 강화됩니다. 북한군이 멈추지 않고 공격 태세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쟁 징후가 포착이 된다면 국군은 데프콘2를 발령하여 동원 지정 예비군 소집 및 부대 편제 인원 100% 충원, 정군 탄약 지급 및 작전 계획에 의거 진지 이동을 실행합니다. 이때 워치콘2의 격상 상태는 그대로 지속이 되며 국군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군의 움직임을 쫓는 한편 각 부대는 지정된 소수의 병력을 제외한 채 주둔지의 비밀 문서 소각 및 파기 물자 정리 후 막사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 미리 준비된 작전 계획에 따라 점령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면 데프콘1으로 격상되며 워치콘1 발령으로 최종 단계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긴급 재난 문자 및 방송 안내를 통해 전쟁 개시를 안내하며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공습 경보가 발효될 것이고 국가는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공업시설은 대부분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되어 민간인의 기본권은 크게 제한이 됩니다. 주요 도로와 공항, 철도 등 교통망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 또한 통제됩니다. 민간인들은 초기에 혼란스럽지만 군, 경, 정부 차원에서 치안을 통제하고 추가 동원령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 방공호 혹은 대피소에서 라디오, 뉴스 등으로 현재 상황을 유의하시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전면전 상황에서 밀리게 되어 핵을 투하하려는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셋. 압도적 대응.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을 한국에 투사하려는 시도를 할 시 국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을 동원하여 원점 및 전쟁 지휘부를 타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것입니다. 매체에서도 많이 소개된 핵 WMD 대응 체계입니다. 세 개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 전략 표적 타격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이전 국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선제 타격하여 발사 조건을 차단. 제2 KAMD라고 불리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 제3 압도적 대응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보복해 평양을 타격, 김정은을 포함한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동시 파괴 및 제압하는 응징 전략. 이렇게 삼축체제로 북한군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만일 핵미사일이 투하되어 한국에 떨어진다면 미국의 핵 우선으로 북한은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맞아 서로가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삼축체제, 핵 우선 전략 두 가지 모두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전략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지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여기까지 전쟁 시 한반도 상황에 대한 TMI.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를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